안녕하세요. 박 대표입니다. 제가 2014년 그쯤이죠. 미국 주식 공부를 시작을 했고, 미국 주식 투자를 본격적으로 시작했을 때, 그 이후로부터 가장 많이 들어왔던 얘기가 바로, 야, 미국 증시 너무 많이 오르는 거 아니냐? 지금 사도 되냐? 뭐 이런 얘기였습니다. 지금 사도 되냐? 참 애매한 질문이죠. 대답하기 곤란하고. 지금 사도 된다 그랬다가 떨어지면 욕먹고, 좀 나중에 사라고 그랬다가 지금 오르면 또 욕먹고, 욕먹기는 좀 매 한 가지라서 좀 대답을 회피를 하는데, 오늘은 좀 미국 주식 지금 사도 되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가볍게 여러분들하고 한번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 S&P 500 지수가 어제 3,379로 마감을 했습니다. 3,000을 넘은 게 뭐 작년 11월 뭐 그 정도였던 것 같은데, 굉장히 빠른 이 속도로 지수가 오르고 있죠. 작년 말에 나스닥이 뭐 9,000을 돌파했다 이런 얘기를 들으면서 이제 환호성을 지르기도 했는데 오늘도 벌써 9,700입니다. 미국 증시는 뭐 미중 무역 전쟁이라든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라든지 이런 악재에도 불구하고 진짜 견조하게 지금 상승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이렇게 이제 증시가 굉장히 좋다 보니까 미국 주식에 투자하고 있으신 분들은 이제 야, 이게 좀 올라도 너무 오른 거 아니야? 좋긴 좋은데 지금 팔아야 되는 거 아니야? 뭐 이런 얘기를 많이 하고요. 미국 주식이 없는 분들은 아이 고점이야 이거. 또는 기회를 모색하는 분들은 지금 사도 될까? 한마디로 이제 좀 까리하죠. 좀 상황들이 모두가 그죠. 자, 올해 초에 그 한 총재까지 나서서 이제 미국 증시 현지 분위기가 뭐 급락할 수도 있다 이런 분위기가 있으니 좀 조심하자 뭐 이런 경고를 내놓은 적이 있습니다. 작년 8월에는 노무라가 리만 브라더스 사태 때와 비슷한 폭락장이 연출될 가능성이 있다 이런 아주 좀 섬뜩한 경고를 한 적이 있죠. 물론 이제 실제로 그런 일은 발생을 안 했지만 말입니다. 그죠? 자, 이분 유명하죠. 마크 파버. 금융위기를 비교적 정확하게 예측을 해서 좀 유명세를 탄 분인데 금융위기 이후에도 10년 동안 미국 주식시장은 안 된다, 급락한다, 폭락의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이제 외치고 있는 분이죠. 좀 양치기 소년이 된 분인데요. 이분이 2017년에 미국 증시가 40% 이상 폭락할 가능성이 있다. 실제로 또 그런 일은 발생을 하지 않았습니다. 비교적 이제 대세 상승 초기였죠. 2013년 또는 12년 그죠? 2013년에도 비이성적 과열이다. 2012년에도 50%가 거품이다. 2012년 당시에는 이제 S&P 지수가 1200, 1300 이 정도 할 때였죠. 근데 50% 가량이 고평가되어 있다는 얘기는 지수가 600이나 700에 가야 정상이라는 얘기인데 지금 S&P 500 지수는 3300이죠. 그죠? 이런 경고들은 사실 지나고 보면은 사실 그 말도 안 되는, 즉 택도 없는 그런 그 경고였죠. 지나고 보면요. 자, 그래서 이제 미국 현지에서도 자꾸 이제 이 경고를 하니까 우리 국내에도 많은 전문가분들이 미국 증시는 고점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개인들도 야, 너무 많이 올라서 고점이야. 이렇게 얘기하는데 자, 사실 이 고점이라는 것과 조정이라는 것은 엄연히 다른데 우리가 자꾸 혼동을 했습니다. 고점이라는 얘기는 내가 투자하는 기간에는 다시 이 지수는 볼 수 없을 거다. 이런 게 이제 고점이죠. 그래서 항상 기간의 개념, 본인의 어떤 투자 기간의 개념이 있어야 되는데 그게 없어요. 그냥 막연히 고점이에요. 자, 고점인 건 아는데 그러면 1년 후에도 이 지수보다 더 못 오를 것 같냐? 이렇게 물으면 아니다. 뭐 미국 증시 장기적으로는 좋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은연중에 우리가 미국 증시를 좀 단기적으로 접근을 하고 있는 그런 좀 경향이 있죠. 물론 이 박 대표는 주식 투자에 있어서 장기냐 단기냐를 기준으로 하진 않습니다. 장기는 좋은 거고 단기는 나쁜 거고 이런 거 절대 없습니다. 저는. 하지만 우리가 이제 미국 증시를 고점이라고 얘기하는 그 이면에는 굉장히 짧은 기간을 기준으로 하고 있다. 그래서 나는 장기적으로 투자를 하고 싶은데 자꾸 고점이래. 그럼 이게 좀 대세 하락장이냐? 그렇게 걱정할 필요는 없다는 거죠. 이 고점의 의미를 잘 좀 이해할 필요가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죠. 자, 여러분 이제 고점이다라고 얘기하는 분들의 뭐 어떤 근거 이런 걸 같이 한번 보시죠. 근데 대부분의 분들이 근거는 별로 없어요. 사상 최고치 아니냐? 그럼 많이 왔지 고점이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새로운 고점이 올 수도 있는데 그죠? 그건 생각을 안 하고 막연히 사상 최고치면 고점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의외로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왜 그럴까를 가만히 생각해 보면 뭐 이런 것도 있는 것 같아요. 한국 증시가 지난 10년 동안 이제 2000선 아래 위에 밴드에 쭉 갇혀 있잖아요. 그죠? 그러다 보니까 2000선 상단에 오면은 고점, 하단에 오면은 저점 이렇게들 많이 생각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것들이 은연중에 우리 무의식 중에 좀 박혀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사상 최고치이면은 또 다른 또 사상 최고치가 계속 생길 수 있는데 오랫동안 이 우상향하는 시장을 못 보다 보니까 좀 어떤 그 선입견, 지수에 대한 선입견 이런 것들이 좀 생기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주식시장을 좀 공부를 하신 분들은 이런 얘기를 또 합니다. 두 번째 근거죠. 2019년에 S&P 500이 지수가 29% 올랐는데 실제 S&P 500의 이익은 1%밖에 안 늘었어. 그러니까 이거는 너무 많이 오른 거지. 고평가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예. 그거 한번 살펴볼까요? 자, 맞습니다. 예, 2019년에는 어닝에 비해서 주가가 상당히 많이 올랐어요. 근데 2018년 여러분들 기억하실는지 모르겠지만 연말에 파월 연준 의장이 금리 인상 기조를 피력하면서 긴축 발작 이런 것들로 인해서 2018년 말에 주가가 한번 폭락을 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2018년을 연간으로 보면은 EPS가 21% 늘었는데 주가는 또 6% 빠졌어요. 이 두 해를 같이 놓고 보면은 그렇게 많이 오른 것도 없는 거죠. 우리가 주식시장은 상당히 연속적인 것인데 딱 한 기간만 이렇게 딱 잘라서 보면은 그런 오류가 좀 생기기 쉬워요. 제가 보기에는. 예. 자, 세 번째의 어떤 그 고점을 얘기하시는 분들의 근거는 이제 PR이 너무 높다. 좋은 건 알겠는데 PR이 너무 높아. 너무 많이 올랐어. 과도하게. 뭐 이런 거 있죠. 그 근거가 이제 현재 PR이 18.8배인데 과거는 16.7배다. 그러니까 고평가 아니냐.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요. 전문가분들이 또 특별히 이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자, 우리가 한 기업이나 한 나라의 PR이 얼마가 돼야 되냐는 굉장히 어려운 일이죠. 사실은 뭐 어닝의 성장성도 봐야 되고 지배구조도 봐야 되고 배당도 봐야 되고 금리도 봐야 되고 그죠. 그래서 어렵기 때문에 우리가 참고로 하는 것이 과거 5년 평균이죠. 과거 5년 평균이 이랬기 때문에 지금도 이래야 된다. 그것은 절대 아닙니다. 근데 그거를 이제 근거를 들면서 자꾸 고평가다 하는데요. 자, 그렇게 보면, 예, 지금 2011년, 12년도는 PR이 이제 12배, 13배 밖에 안 됐어요. 근데 지금은 이제 19배죠. 쭉 계속해서 10년 동안 PR이 올라왔습니다. 그렇게 보면, 뭐 이런 시점에서도 과거 5년 평균 비해서는 고평가, 과거 5년 평균에 비해서는 고평가, 계속 고평가죠. 10년 내내.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모순에 빠지게 되는 건데, 우리가 이제 밖으로 드러나는 어떤 그 산술적인 이런 평균 말고, 그러면은 왜 이때부터 미국 증시의 PR은 계속 높아져 왔느냐? 과연 이유는 없을까? 이런 걸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자, 박 대표가 생각하는 것은 PR이 높아지는 이유가 분명히 있다. 그래서 뭐냐면 저금리입니다. 금리가 30년 동안 가장 낮은 금리 시대에 살고 있어요. 우리가 지금 미국 국채 10년 만기 국고채 수익률이 1.6% 내외에 지금 형성이 되어 있는 거죠. 이런 저금리 시대가 되다 보니까 증시의 상대적인 매력도는 높아지고, 우리가 그것을 유동성이라고 표현하지만 증시로 자금이 몰려서 PR이 높아지는 것은 우리가 당연히 받아들여야 되는 일입니다. 너무 과도하면 안 되겠지만요. 그죠? 자,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요즘에 이제 글로벌 리츠 회사들의 주가가 뭐 과거 한 2년 동안 보면은 70%, 80% 오른 주식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면 그런 리츠 회사들은 임대 수익을 먹고 사는 회사인데 펀더멘탈이 그렇게 많이 좋아졌느냐? 그것은 아니죠. 자, 배당을 연 3불 정도 주는 리츠가 있다고 가정을 해보시죠. 그럼 주가가 100불이 되면 시가 배당 수익률이 3%죠. 금리가 3%일 때는 요 정도 주가까지 가는 것은 큰 무리가 없는 거죠. 자, 근데 금리가 1.5%로 반토막이 났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그럼 역시 배당은 꾸준히 3불 줍니다. 그러면 주가가 200불이 돼도 시가 배당 수익률이 1.5%, 즉 시중금리하고 비슷한 수준까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가가 100불에서 이론상으로 200불까지 오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리츠 주식들은 사실 저금리 시대의 최대 어떤 수혜주가 된 거죠, 사실은. 증시도 이런 차원에서 보면은 밸류에이션이 어느 정도 높아지는 것은 아주 당연한 일이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거죠. 자, 두 번째 이유. 미국 기업들의 PR이 그렇게 장기간 올라갔던 두 번째 이유는 이 박 대표 개인 생각인데요. 10년 전의 미국과 지금의 미국은 많이 달라져 있다. 그래서 PR이 높아져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뭐가 달라졌냐? 4차 산업에 필요한 플랫폼을 미국 기업들이 싹쓸이하다 싶을 정도로 장악을 했다는 거죠. 뭐 얼핏 보기에도 뭐 페이스북이나 뭐 유튜브라든지 뭐 이런 MAU 월간 활성 사용자 수가 20억 명이 훨씬 더 넘어가지 않습니까? 10년 전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이 플랫폼을 장악을 했고요. 알파고라든지 또 뭐 있습니까? 전기차, 자율주행, 클라우드, 4차 산업에 필요한 모든 그 플랫폼들을 미국 기업들이 다 장악을 해버렸어요. 그래서 앞으로의 어떤 어닝의 가시성, 지배력 이런 것들이 10년 전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강해졌죠. 이것이 바로 밸류에이션을 높였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제가 이제 거품이라든지 고점을 경고하시는 분들이 틀렸다, 이것을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 아니고요. 우리가 눈으로 보는 것 외에 실질적으로 미국 시장이 올라야 되는 이유는 없는지, PR이 올라야 되는 진짜 이유가 없는 건지 이런 걸 한번 보자는 거죠. 물론 주가가 오른 후에 오른 이유를 찾으려고 합리화하는 것일 수도 있어요. 하지만 제가 생각하기에는 분명한 이유는 저금리와 플랫폼의 장악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은 이제 증권 계좌가 있으면은 이 증권사에 내 계좌를 담당하는 직원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 증권사 직원한테 지난 10년 동안 미국 증시에 한번 투자를 해봐라. 또는 아마존,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10년 동안 어마어마하게 오른 그런 주식들을 한번 사봐라라고 권유를 받으신 적이 있나요?
권유를 받으신 적이 있으면 굉장히 해피한 거고요. 권유를 받지 못했다면 야, 저 양반이 왜 나한테 한 번도 추천을 안 하지? 내가 VIP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겠죠. 내일 가서 한번 물어보세요. 왜 추천을 안 했습니까? 미국 시장이 저렇게 좋은데. 일단 잘 모를 수가 있고요. 또 하나는 많이 올랐다고 생각해서 추천을 안 했을 수도 있습니다. 지난 10년 동안. 그죠? 자, 이 강남 아파트. 저도 뭐 강남에 아파트를 보유하고 있지는 않습니다만은 지난 10년 동안 강남 아파트에 대해서 거품 논란이 수많은 부동산 전문가들에 대해서 제기가 되어 왔죠. 하지만 가격은 끊임없이 오릅니다. 지금 평당 1억 하는 아파트도 있죠. 예. 그럼 이 강남 아파트 부동산 시장이 미친 걸까요? 아니면 우리 소위 말하는 전문가가 좀 잘못 보고 있는 걸까요? 예, 우리는 그 가격이 오르는 희소성, 왜 오르는지 이것들을 한번 살펴봐야 되는 그런 시점이죠. 10년 동안 강남 아파트가 거품이라고 얘기하는 사람은 지금 물어봐도 거품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해외 주식은 지난 10년 동안 거품이라고 얘기했던 사람들의 얘기를 들어서는 안 되고요. 치열하게 미국 시장 또는 중국 시장에 투자를 했거나 리서치를 했거나 이런 분들한테 좀 물어봐야 돼요. 그래서 증권사 직원한테 미국 주식 투자한 적이 있느냐 이렇게 한번 물어보시고요. 없다 그러면은 자문을 하지 마세요. 자문을 구하지 마세요. 제가 보기엔. 그럼 또 물어보나 마나 너무 많이 올랐다고 합니다. 자, 우리가 증시에 있어서 막연한 낙관론 다 잘 될 거야. 계속 고 이런 것도 굉장히 위험한 생각이지만 근거가 약한 고점론 또는 피상적인 고점론도 굉장히 위험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그 파티에 초대받지 못하고 소외되고 왕따가 될 가능성이 큰 거예요. 지난 10년 동안 미국 시장이 그렇게 좋았는데 나는 거기에 참여를 못한 것은 계속 고점이다는 얘기를 무의식 중에 좀 들어서 그런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사도 되냐? 이렇게들 많이 물어보시는데 코로나 바이러스가 지금 왔는데 진정되면 사야 되냐? 지금 사야 되냐? 이렇게 많이들 물어보시죠. 근데 저는 주식을 살 때는 시점이 중요한 게 아니고 가격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어떤 기업이든 펀더멘탈한 가치가 있죠. 이 정도는 가야 된다. 근데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로 말도 안 되게 주가 빠져있다. 굉장히 좋은 찬스죠. 또는 아주 싼 가격이 아니고 그냥 합리적인 가격이라 하더라도 미국 기업들은 어차피 펀더멘탈이 좋아지기 때문에 장기 투자하면 계속 주가가 올라가게 돼 있습니다. 합리적인 가격에 사도 돼요. 합리적인 가격 또는 아주 낮은 가격에 사도 되는 거죠. 그래서 가격이 중요하다. 시점이 중요한 게 아니고. 그래서 보통은 지수가 3,000 가면 사겠다. 다음 달에 3,500까지 갈 수 있냐, S&P가. 지수 예측을 하려고 그러는데 지수 예측은 전문가도 다 헛다리 짚습니다. 그런 거 하지 마시고 내가 살려고 하는 내가 관심 있는 주가의 어떤 펀더멘탈한 가치가 얼마 정도 되겠냐, 그보다 현저히 낮은 가격 또는 합리적인 가격이면은 사서 요즘 유행하는 단어 있죠. 요거 버티면 됩니다. 가장 장기적으로 보유하면 수익이 반드시 나는데요. 미국 주식을 막 트레이딩을 하고 샀다 팔았다 하면 절대 수익이 나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나중에 한번 기회가 되면 말씀을 드리고요. 자, 조정을 받으면 사겠다 이런 분들이 조정이 왔을 때 사는 경우는 제가 거의 보지를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미국 시장이 한 10% 정도 조정을 받잖아요. 그러면 한국 시장은 15% 그 이상 빠질 가능성이 굉장히 크죠. 온 세상, 온 전광판이 시퍼렇습니다. 그러면 겁나서 못 사요. 이렇게 못 사고 있다가 어느새 또 미국 시장은 강한 복원력으로 고점을 벗기고 또 신고가가 가 있고 그런 상황이죠. 그런 상황이 10년 동안 사실은 계속 되어 온 거죠. 조정을 기다리면은 못 살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일단은 현실적으로 미국 시장은 일단 발을 담그는 것이 중요하다. 살짝. 계속 시장에 참여하고 그 주식을 보고 있어야지 제가 수익을 얻을 가능성이 큰 거죠. 사자마자 한 3개월 있다가 내가 산 가격보다 떨어질 수 있어요. 그때는 분할 매수. 장기적으로 우상향하는 시장에서는 시점 자체가 그렇게 중요하진 않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실적으로 미국 시장에 접근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은 일단 진입 그리고 분할 매수. 이것이 가장 효과적인 전략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종합을 해보면 미국 시장이 계속 고점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보다 왜 그렇게 올라왔는지를 한번 냉정하게 생각을 해보고 장기적으로 한번 투자를 해봐라. 이것이 오늘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이었습니다. 이상 박 대표의 마스터 US 시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